9장 2절 내용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립계를 얘기했었고, 고립계라 함은 그 계 주위로부터 그 에너지의 유입 유출이나 이 힘이 전달되는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계 바운더리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뭐 정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 뭐 에너지가 유입 유출된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진다거나 뭐 또는 뭐 이것들이 외부의 힘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는 이제 그런 계를 고립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고립계에서는 그 계의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계의 선운동량이라 함은 계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있겠죠. 입자들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100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각각의 입자의 질량 곱하기 속도 벡터 한 거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는 두 개밖에 없지만은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 다섯 개, 뭐 수백 개가 되더라도 각각의 그 입자가 가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 벡터 한 거를 더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벡터적으로 더한 거, 그것이 바로 계의 전체 선운동량이 되고, 그 계가 고립계라고 한다면은 계의 전체 선운동량은 일정하다, 또는 보존된다 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계 내에서 이런 입자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들은 뭐 입자들 사이에 뭐 예를 들어 질량을 가진 것들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있죠. 만유인력일 수도 있고, 이 입자들이 또 알짜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들 사이에 이 정전기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만유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만 가지고 있으면 만유인력이 있지만은 질량이 크지 않으면은 그 만유인력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가까이 섰는데 그러면 이제 질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데 그걸 못 느끼죠. 왜냐하면은 워낙에 그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제 작기 때문에, 그 앞에 들어가는 그 만유인력 상수가 워낙에 작아서 질량이 엄청 커야지만 이제 서로 만유인력의 그 크기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구와 달, 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그 만유인력 때문에 결국 다른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는 태양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 정도로 이제 질량이 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어떤 그런 힘을 생산하지만은 이와 같이 뭐 당구공 뭐 사람끼리 뭐 그래서 뭐 질량이 뭐 수십 킬로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힘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당구장에서 당구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구대에 이제 이제 공이 있어요. 두 공 사이에는 물론 만유인력이 존재하지만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질량이 워낙 작아서 둘 사이의 만유인력은 미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구장에서 하는 게 서로 공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M1을 M2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M2를 맞추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M1이 M2를 딱 맞추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두 공 사이에 힘이 이제 존재하죠. 그죠? 곧 이제 요 힘이 그런 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충격되는 순간 내 힘도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힘도 이런 이제 작용 반작용의 그 이제 힘의 그 특성을 만족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힘은 작용 반작용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0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하나를 움직여서 다른 하나를 충돌시키는 순간, 그때 짧은 순간이지만은 두 물체 사이에 힘이 가해지는데 그런 힘조차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만족해요. 그리고 짧은 순간 동안 충돌했다. 예를 들어 뭐 0.1초 뭐 이런 식으로 짧은 순간 서로 힘을 작용한 다음에 또 서로 멀어져 가죠. 그렇게 해서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면은 또 이 힘은 또 없어져요. 그런 그 순간에 작용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힘조차도 이제 이런 힘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고립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충돌 전에 이제 운동량이 있을 것이고 각 입자마다 충돌 전에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한 후에 운동량이 있죠. 각 입자마다 가지는 운동량이 있죠. 그래서 충돌 전에서의 총 운동량과 충돌 후의 총 운동량을 더하면은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3차원 벡터니까는 이렇게 각각 x 성분끼리 나눠서 x 성분끼리 보존되고 y 성분끼리 나누어서 y 성분도 보존되고 이제 g 성분을 분리해서 또 g 성분끼리도 보존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고립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이 개 바운더리와 개 사이에 어떤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운동량의 경우는 개 경계를 통한 외력이 없는 경우에 선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외력이 없으면은 외력에 의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앞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전달의 한 수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 경계를 통한 외력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선운동량 보존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 에너지 보존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에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개 바운더리가 있는데 바운더리를 통해서 어떤 외력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외력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개의 전체 선운동량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가 있죠. 여기. 그래서 그 예제 9.1 193쪽에 있죠. 어, 193쪽의 그 예제는 이제 이 사람이 활을 쏘는데 이 사람의 질량이 이제 60kg이고
다음에 이 화살의 질량이 저기 0.03 킬로그램이에요. 30g이죠. 그렇게 해서 화살을 85m/s가 되게 화살이 이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뒤로 후퇴하는 그런 이제 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외력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외부에서 뭐 이 사람을 밀어주거나 당겨주거나 뭐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이제 이쪽 수평 방향으로는 선운동량 보존을 우리가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처음과 나중에 총 운동량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총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PI. 이거는 화살도 정지에 있고 사람도 정지에 있으니까 처음에 총 운동량은 0이에요. 그죠? 처음에 총 운동량은 0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 처음에 요거 총 운동량 자체도 0인 거죠. 그러면 이 걔의 나중에 총 운동량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의 나중에 총 운동량은 바로 M1을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의 질량 곱하기 사람의 속도 벡터 더하기 화살의 질량 곱하기 화살의 속도 벡터 한 것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사람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물론 0이었고 정지에 있었으니까 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60kg 분의 0.03 킬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 V2F가 바로 이제 화살의 속도죠. 85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 수평 방향을 X 방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단위 벡터 i까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4.25 i의 센티미터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0.01m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방향은 마이너스 i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은 85m/s로 i 방향으로 나가요. 다시 말해서 화살은 플러스 x 방향으로 화살이 나간다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i 방향, 즉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4.25cm/s로 날아간다. 이제 4.25cm/s로 후퇴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수평 방향으로 활을 쏘는 것이 아니고 이 각도를 주고 수평 방향과 이제 어느 정도 각도를 주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활을 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쏘는 거죠. 활을 이렇게 해서 수평 방향과 세타의 그 각도가 되게 그렇게 했을 때 그렇더라도 이 수평 방향 쪽으로는 이 궁수와 화살에 대해서 외력이 가해진 건 아니니까 이 수평 방향 쪽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기 운동량은 사람과 화살이 다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나중 운동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활을 이렇게 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운동량 성분은 M2V2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저기 사람이 후퇴하는 그 이제 저 속도가 나오는데 물론 이게 이 수평 방향보다는 이제 각도가 있게 되면 작아지죠. 그죠? 이 값 각도가 0이 아니면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앞에 수평 방향으로 쏜 거보다는 사람이 뒤로 후퇴하는 속도가 이제 크기가 작아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제가 그 194쪽에 있죠. 194쪽에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낙하하는 공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서로 이제 잡아당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지구와 공이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무시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니까 서로를 향해서 운동할 거예요. 그죠? 서로 이제 지구와 공이 있으면은 지구가 이제 물론 질량이 엄청 큰 거고 공은 그에 비해서 이제 질량이 작은 건데 우리가 지구와 공이 있으면은 사실 서로 잡아당기니까 공이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구도 약간이나마 이렇게 저기 공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된 게 그때 지구의 속도는 공의 속도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작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이제 지구가 다가가는 속도 VE, 요게 지구가 다가가는 속도가 VE고 공이 지구로 떨어지는 속도가 V B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의 속도가 V의 제곱 이렇게 질량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 지구의 운동 에너지고 공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공의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여기에서 이제 저기 이 속도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의 어떤 외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의 질량 곱하기 공의 속도 더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속도 이렇게 된 거. 공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지구도 이제 동시에 공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둘 다 속도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운동량은 0이고 나중 운동량이 이제 공과 지구가 동시에 이렇게 운동량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VE가 VB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를 비교하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요식으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구의 속도의 크기와 공속도의 크기는 지구 질량과 공 질량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비는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 VE와 VB라고 하는 거는 요거니까 요 VE, VB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요걸 집어넣어서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거. MB 나누기 ME의 제곱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는 MB 나누기 ME 다시 말해서 볼의 질량과 지구 질량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운동 에너지와 볼의 운동 에너지의 비는 결국은 볼의 질량과 지구 질량의 비예요. 지구 질량은 엄청 크죠. 지구 질량은 10의 25승 킬로그램이고 볼의 질량을 그냥 1kg이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지구의 운동 에너지와 볼의 운동 에너지는 그 볼의 운동 에너지가 지구 운동 에너지의 10의 25승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고 또한 지구의 속도 또한 무시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고립계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유입 유출도 없고 외부로부터의 힘이 개에 가해지도 않는 뭐 그런 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저기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힘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개를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졸레이트 되지 않은 거예요. 아이졸레이트 되지 않은 그런 개고, 그렇게 되면은 외부로부터의 알짜 힘이 있다 이거죠. 그죠? 외부로부터의 알짜 힘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거는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이걸 조금 변형시키면은 dp는 외력 곱하기 dt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 이거를 이제 양변을 이렇게 적분하면은 적분해서 이거는 이제 pi 벡터에서 시작해서 pf 벡터까지 적분하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시간 ti에서 tf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dp 적분하면 p니까 따라서 pf-pi 이렇게 돼요. 그것이 이제 델타 p가 되고, 그거는 이제 외력 곱하기 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요 값을 갖다가 우리는 임펄스라고 저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걸 갖다가 충격량 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면서 그 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해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개에 가해지는 임팩트라는 말도 쓰죠.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있냐, 사회적인 용어로 이제 그렇게 쓰게 되죠. 근데 물리적인 용어는 임펄스라고 쓰면 돼요. 임펄스라고 쓰고 그냥 충격량이라는 말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개가 고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외력의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 개의 손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 앞에서 고립계에서는 델타 P가 0이었어요. 그죠? 근데 비고립계에서는 델타 P가 0이 아니라 이 값인데, 이 값을 갖다 우리는 I라고 표현하고 이제 번역하기를 충격량으로 번역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임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당구공의 충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당구공이 충돌하는 순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관측하기 그냥 맨눈으로는 관측하기 쉽지 않죠. 뭐 초고속 카메라를 써서 아주 짧은 그 시간의 프레임 내에서 충돌하는 어떤 그런 그런 영상을 찍어서 또 우리가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이게 충돌하는 순간에 물체가 약간씩 일그러지고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물체가 일그러졌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간격이 바로 이제 충돌할 때 서로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고, 그와 같은 충돌의 순간은 대부분 되게 짧죠. 0.1초 이내에 그냥 벌어지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충돌하는 순간은 우리 맨눈으로는 상당히 정확하게 관측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그런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분해해 갖고 슬로우 모션 같은 걸로 보면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물체가 일그러지는데 처음에 조금 일그러졌다가 나중에 많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힘이 얼마나 작용했냐 하는 건데, 그 충돌하는 순간을 이제 TI라 그러면은, 충돌해서 조금씩 일그러지죠. 일그러지면 쭉 일그러져 갖고 최대한도로 일그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두 물체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충돌한 다음에 서로 멀어져 가죠. 그럼 멀어져 가면 외력도 서로에게 가하는 외력도 서로에게 가하는 힘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하는
그런 힘도 줄어들기 시작해서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면은 그 힘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가하는 아까 그 힘 F12와 F21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와 같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근데 이 시간이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충격량은 바로 이 힘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요 면적이 되죠. 그죠? 요 힘과 시간 곡선이 만드는 두 시간 사이의 면적이 바로 이제 충격량이 되는데, 이 곡선을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강 평균치를 취해서 보면은 요 면적이나 요 힘의 평균치를 취해서 TI부터 TF까지 적분한 요 사각형의 면적이나 이제 같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워낙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힘이 분명히 변화하는 힘인데 워낙에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평균적인 힘으로, 다시 말해서 일정한 그런 힘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충격량의 값을 얻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고립계에서는 그 외부로부터의 그 바깥으로부터의 알짜 힘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런 알짜 힘에 의해서 이제 운동량이 충돌 전후에 또는 상호작용 전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 이제 변화한 그 운동량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그 외력에 의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해진 그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그 결과 얻어지는 양,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부르는 그 충격량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는 그 외력에 의해서 개에 가해진 충격량과 같다 하는 것이 이 고립되지 않은 비고립계에서 외력에 의해서 개에 전해지는 그런 충격량이 바로 그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제 결과가 얻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